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공개해 주시죠. 엔비디아 대중 수출 규제 반도체주 하락. 왜?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내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서 주가 상승, 오랜만에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들도 거기에 반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트럼프가 뒤통수를 쳤다고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따로 만들어놨던 H20 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대략적으로 현재 추산한 결과 한 15에서 20조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했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H20에 만드는 그 부품들, 특히나 HBM이 들어가 있죠. 그걸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앞으로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요. 그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좀 센티적으로 반도체주가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영인 대표님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H20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 히토류에 관련된 수출을 통제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뭐 후속 조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 좀 되고 있는데 일단 관세 전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 관세 협상이라는 이 가능성이 재차 좀 낮아지면서 장기화 국면에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종합적인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 중국의 AI 기술 견제를 위해서 만들었던 중국을 위한 AI 칩이죠. 대역폭을 상당히 좀 낮췄던 중저사양 칩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H20 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좀 통제했는데 명확하게는 뭐 수출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해야 된다는 단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 노이즈가 좀 되는 것은 맞지만 향후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해당되는 영향들 좀 고려를 해보면 지금 H20 칩을 수출하고 난 이후에 탄생됐던 저비용 AI 모델 딥시크가 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해당돼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일부 좀 완화가 좀 됐다가 다시금 이게 현실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이 오늘 전반적인 어떤 수급의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 다만 영향도 관점에서 보면 전체 엔비디아가 중국에 좀 공급하고 있는 H20 칩에 대한 매출 포션은 전체 매출 한 9% 정도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최근에 일부 AI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주력 빅테크, 중국 안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H20에 관련된 발주량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좀 늘어났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 부분이 장기화됐을 때 충당금의 설정이라든가 약정 계약 체결에 따른 어떤 이 재무의 어떤 반영 효과들, 이에 대한 어떤 손실 부조 부분들은 약 55억 달러 이상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아직은 현실화가 좀 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려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변영희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볼까요? 관세 협상의 카드로 우리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기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이거 좀 딛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길어지면 진짜 이거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해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는 이유가 엔비디아 프리시장에서 조금 회복했나를 확인했었는데 아직은 회복을 하진 못하고 있네요. 프리시장에서도 현재 6.5%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화준 매니저님 H20 규제에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3%씩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H20 때문에 이 두 종목이 하락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 H20의 수출 규제에 대한 영향을 받기는 받았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H20 수출 규제가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르는 이제 좀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좀 장단 맞추기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의 투매도 일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지금 수출 규제를 뭐 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을 한번 일시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주요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낙폭을 좀 크게 키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사실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따져본다라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좀 간접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를 보셔야겠죠. 이건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엔비디아의 이 H20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HBM3 어쨌든 SK 하이닉스에서 좀 나름대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H20에 대한 수출이 규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수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좀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압박을 받을 수 있죠. 뭐 올해 안에 HBM에 대한 인증을 통과해서 납품을 실시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올해 안에는 정말 HBM의 납품에 대한 이슈가 정말 성공적으로 현실화될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HBM3, HBM4 일단 3부터 납품하기도 바쁜 상황에 이 H20에 대한 수출 규제는 삼성전자한테도 장기적으로는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저도 이제 변영인 대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단기적으로 관세 협상 카드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H20의 수출 규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볼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합상 카드를 쓰기 위함이니까 일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투매는 오히려 조금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관점에서는 관세 카드로 쓰일 수 있는 이 재료를 좀 흐름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흐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던 건 개인적으로 H20에 대한 수출 규제도 있었겠지만 이 ASML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들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에 악재를 더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ASML에 관련된 이제 그 신규 수주 관련된 그 규모가 좀 많이 축소됐다라는 점은 어쨌든 반도체 장비 업황에 있어서 악재를 더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후반부부터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웠고 마지막에 또 일부분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도 지금 주가 흐름이 뭐 명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뭐 수출 규제뿐만 아니고 ASML의 신규 수주가 좀 규모를 축소시킨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엔비디아, 뭐 ASML 그리고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H20의 수출 규제는 협상 카드로 좀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준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이 카드, 이 카드가 주요할까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만 봐도 미국은 조금 전전긍긍하는 모습인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이 좀 느긋해지는 걸로 양쪽의 스탠스가 바뀌었거든요. H20 카드는 좀 주요할까요? 협상의 카드로? 사실 이제 중국에서도 주요하게 잡고 있는 이 산업이 어쨌든 AI 산업이잖아요. 딥시크에 대한 이슈도 워낙에 크게 자리를 잡았었고 그때 이 딥시크가 출시하게 되면서 따라 들어왔던 수요가 H20에 대한 수요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H20에 대한 수출 규제 저는 좋은 카드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미국 측이 우리의 요구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우리는 관세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까지 좀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카드가 먹혀 들어갔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협상의 카드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변영희 대표님한테 따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사태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을 놨을 때 누가 더 피해가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너무 이야기가 많아요. SK 하이닉스가 일단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와 링크가 제일 짙으니까. 혹은 이게 H20이 좀 저사양 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삼성전자가 만들어놨던 HBM이 들어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공급 비중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전체 이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유입량들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가 일단 뭐 이 차세대 AI 칩에 관련된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H20 칩의 이 공급량들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피해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SK 하이닉스의 장기적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틈새 안에서 정식적인 어떤 퀄 테스트를 좀 받지 못했지만 H20 칩에 들어가는 이 기존 HBM 관련된 반도체를 좀 공급했다는 관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위축 부분과 맞물리면서 일시적인 어떤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 이것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 부분 모두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개해 주시죠. 자, 미국 관세 정책에도 불안해도요. 음식료주는 오늘도 강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어제 저희가 궁금한 종목 Y 이 시간에서 동원 F&B와 동원 산업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시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까지 연장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음식료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양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기대감도 올라갔고요. 오히려 공급자 우위라는 판단에서 관세 우려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심은 농심라면, 이게 농심의 라면이 아니고 새로 출시된 라면입니다. 이게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고 풀무원도 강한 모습. 이런 음식료주가 경기 방어주 역할도 지금 현재로서는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간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영인 대표님. 네. 자, 삼양식품 진짜 황제주로 올라가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황제주 진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주가 올라가는 거 본다면. 여기도 지금 MSCI 편입 기대감이 모처럼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능성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현재 기준에서 17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이 기준일 산정이 돼서요. 여기서 10거래일간에 대한 동향 체크가 좀 우선 평가로 좀 반영이 좀 되겠지만 현재 종가 기준을 보면 시가총액이 7조 원을 좀 넘었습니다. 유동 시총도 현재 MSCI의 편입 기준을 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주가를 잘 유지만 해준다면 저는 2월에 편입하지 못했지만 이번 5월에는 편입 가능성이 다소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일단 MSCI 관련된 기대감들이 현재 점진적인 어떤 수급의 연속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해서 뭐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도 최근에 증권사의 어떤 표준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모습들도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나.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의 어떤 상회를 좀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수출 기조가 성장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환율의 상승 효과가 외화 환산 이익의 반영 효과로 좀 작용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증익 관점에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역시나 2분기 밀양 2공장에 관련된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이어지는 수출 성과로 맞물리는 실적의 기대치도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은 두 가지 모멘텀을 양분하면서 지금 수급을 끌고 가고 있다. 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닭볶음면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관세 영향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농심은 그 사이에 좀 부진했어요. 삼양이 또 올라가는 반면에 농심 주가는 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창립 60주년이라고 해서 뭐 농심 라면도 나왔고 요 근래 주가 보면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뭐 방어주 역할도 좀 톡톡히 하다 보니까 음식료주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봅니까? 사실 음식료주에 대한 부분 방어주의 역할은 충분히 저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더라도 비교적 특정 업종과 섹터를 고르는 데 있어서 비교적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음식료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가격에 대한 요인들이 크게 뭐 급등락을 이어가면서 조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이 관련된 필수재를 소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대로 필수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필수재의 역할이 충분히 수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좀 해내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여기에다 또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식량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좀 일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좀 방어주의 역할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 식료품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해당 기업들의 이 제품들이 나름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가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뭐 자동차라든가 뭐 특정 전자제품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체감하기는 그렇게까지 높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산업에 비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비교적 좀 적게 현실적으로 좀 적게 와닿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그렇죠.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방어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음식료 업종에 좀 더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농심이라든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특히나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을 받더라도 이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부각이 되죠. 예. 아무래도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되면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그 관세 영향을 최소화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도 뭐 2005년부터 뭐 공장 지어놓고 최근에도 공장 하나 더 지어서 생산 라인 확장하고 뭐 연간 뭐 라면만 10억 개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좀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은 미국 현지 내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심이 조금 더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쟁력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세에 대한 영향,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현지화 기준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화준 매니저님 지금 단답으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삼양식품 사겠습니까? 농심 사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농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영희 대표님은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삼양식품이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 좀 갈렸네요.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거는 현재 MSCI에 붙어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삼양 그리고 미국 관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심이 좀 유리한 것도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개해 주시죠. 자,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기, 비아디양, MLCC 공급에도 주가는 제자리. 오늘 사실 장이 시작하기 전에 제일 관심이던 뉴스였습니다. 야, 삼성전기가 언제 이렇게 큰 일을 했대? 사실 핸드폰, 모바일 부품만 MLCC 제공했었는데 전장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럼 이제 MLCC 공급하는 양도 더 많아지겠구나. 진짜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요. 비아디기도 해서 그랬고요. 근데 오늘 주가는요. 8%까지 치고 올라갔었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보니까 1,600원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그 무거운 주식이라고 하다 보니 너무 무겁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 떨어졌어 하면은 정말 이 종목의 특성이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형희 대표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야, 삼성전기 진짜 오늘 이렇게 빠집니까? 지금 이게 넥스트레이드 기준이군요. 지금 제가 아까 종가 본 건 1,600원 올랐는데 지금 900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왜인가요? 네, 지금 일단 뭐 시장의 기대감, 세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증권가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는 최근 한 3거래일간에 이미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재용 회장이 비아디 방문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MLCC 관련된 공급 이슈가 재차 좀 부각이 좀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좀 발표가 돼서 기대 요인도 좀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H20 관련된 수출 규제 관련된 발언들이 전반적인 중국의 IT 산업 관련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오늘 동조돼서 상승폭을 좀 반납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데 다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년 기말 기준 이 매출 포션의 한 43% 정도가 MLCC에서 좀 일어났고 이 부분은 IT향 수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비아디를 통해서 전장향 공급 비중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면 전장 부품 그리고 전장 소재에 관련된 매출 포지션 상향 부분들은 가치 반영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투심이 개선되는 구간이라면 실질의 어떤 개선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는 구간에서 점진적인 상승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는 10월의 관님께서 이재용 회장 중국 행보라고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중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그 결과물로 나온 것도 아니냐라는 관측도 함께 있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지금 사실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정말 많습니다. 유리개판에도 붙일 수 있고요. 이제 AI 기기, 이제 AI PC로 AI PC, AI 모바일로 간다고 하면 MLCC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좋거든요. 주가가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언제 올까요?
사실 뭐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MLCC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어쨌든 이 AI 반도체에 대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가 MLCC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공급자를 좀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가 유지하던 포트폴리오를 좀 어느 정도 변경하고 좀 다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략을 정말 잘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동차는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이전처럼 스마트폰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는 뭐 많은 부품들에 있어서 더 수요를 더 강하게 끌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MLCC에 대한 초점을 자동차 쪽으로 좀 돌려줬고 자율주행과 이 전기차 쪽에 돌려줬다라는 게 저는 좀 매우 중요하다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이 MLCC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높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AI 반도체의 특성상 이 전력에 대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삼성전기가 만들어내는 MLCC에 대한 이 성능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성능이 인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이 점점 점진적으로 성장할수록 이 MLCC에 대한 수요는 저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과의 재료도 너무 좋죠. 최근에 삼성전기가 이 유리기판과 MLCC를 또 같이 엮어서 짝꿍으로 엮어서 또 한번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사이에 MLCC를 넣게 되면 나름대로 또 두께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칩을 또 쌓을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로 또 신규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뭐 MLCC에 대한 수요는 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련 종목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추적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삼성전기는 그 무거운 주식이라는 오명을 싣고 이 많은 모멘텀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올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제가 정정보도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전기 제가 종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HTS가 이게 넥스트레이드가 나오면서 칸이 3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통합 시세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KRX 시세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본 건 통합 시세. 네, 여러분 지금 이견 KRX로 12만 600원이 맞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함께했는데요. 성화준 매니저님, 네. 우리 방송 깜빡할 뻔했습니다. 네. 뭐, 방송 시간이 짧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 또 궁금한 종목, 또 대해서 또 많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9시에 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무서웠던 분들, 여러분들 이게 숨고르기인지 다시 하락의 시작인지 정확하게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MBN골드 성화준 검색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락의 시작일까, 숨고르기일까 궁금하시다면 성화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